네, 저 이변, 그리고 리변, 그리고 박변이 함께하는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 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 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변이 있나가 간추린 이번 주 주요 법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익명을 요구한 어느 영장 전담 판사가 전국의 검사님들을 향한 자신의 서신을 법률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영장을 청구한 검사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신을 기고한 판사는 부탁합니다. 집어들던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고 판사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적대 의혹에 휘말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4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김 전 차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성접대 상대로 지목된 이모 씨로부터 최근 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서울 변호사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특히 일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통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입 특례 등을 요구했다는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그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상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낸 뒤에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으므로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서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례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2차례에 걸친 교사 선언과 조퇴 투쟁에 참여한 정교조 소속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참여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교조는 법의 노조 처분에 따라 내려진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 70명의 전임자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런 변이 있나가 간추린 금주의 법조 뉴스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니 프로 방송인님 39명이 뭡니까? 39명이 거짓말을 씁시다. 아니 지난번에 뭐 그 물에 급합해가지고. 자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이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예, 박변은 주민아. 아이 박변님 지금 심을 벗고 뛰어오고 계시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나마 이 수준 저희 멘트 수준 이 수준 유지했습니다. 전문 스피치를 하시던 변호사님들이 되나서 저하고 리변은요. 이 정도 됐지 박변이 있었으면 진짜 아마추어 같았을 거예요. 그 속사정을 얘기하자면은 39명이 나온다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제가 손짓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원고 뭐 참조할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그 시그널을 못 알아들은 우리 비전문 방송인 아니 없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그걸 못 맞춰주시는 바람에 아니 그렇다고 그거랑 39명하고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해요. 39명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대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 알아요? 아이를 낳다라고 표준어는 얘기하잖아요. 네. 경상도에서는 아이를 놓아요. 아이 놓는다 아이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분들. 예. 그렇게 다른 문화가 있어요. 39명이에요. 네. 우리 박배님은 어디쯤 오고 계시나? 우리 3명 같이 그래도 방송할 수 있어서 저 좀 설레요. 네. 너무 당연한 걸 저희가 설레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일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이 세월호 특별법 입법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 정말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좀 어려우신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역시 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시는 점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양해 전문 변호사인가 봐. 양해. 아유, 저희 지금 뭐 인사하면서 이변, 리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즉석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건데 똑같은 이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변하고요.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첩 전문 변호사 아니시겠습니까? 간변이에요, 간변. 간변의 특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리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본인도 수긍하시고 만족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부로 리변으로.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왜 이영이라고 안 하고 리영이라고 그러는 거냐? 너 진짜 빨갱이 아니냐? 그래갖고 그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리영희 선생님은 저 평안도 그 정주 그쪽이 고향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 평안도 그쪽에서는 이 오얀리자를 쓰는 이 성의 그 발음의 음가가 원래 리랍니다. 그래서 그 리영희 선생님은 원래 이제 그것대로 해서 리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들 사실은 공안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마타도를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염려되셔서 리변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뭐 저희 한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인천 달붕이님 올려주셨는데 이쁜 이변과 멋진 이변으로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쁜 게 지금 간첩 전문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 맞죠? 멋진 게 저고요. 이쁘세요. 아니 네. 간만에 뭐 여러분들 글 올려주시고 네, 예, 저희도 생방송하니까 참 좋네. 네. 우리 사도 요한님께서 정말 또 예리하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못 듣겠죠, 박변 이변님. 주민아, 국민아 불러주세요. 오늘도 녹방이려나 그랬는데 오늘은 저희 생방하고요.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아는 불러졌습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은 이따가 오셔서 또 이제 음성 한번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걸로 저희가 앞서 간단한 법조뉴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걸로 또 이제 개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소소한 개편이 이루어진 거죠.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보죠. 네. 저희 본격적인 개편을 앞두고 발버둥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나거나 할까요? 예, 뭐 본격적인 국민TV 개편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저희 살아남을까요? 저희요? 오직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 청취자분들밖에 없죠. 예.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TV 라디오의 고위층께서는 순위를 아마 체크하시면서 아니, 근데 뭐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마땅한 것 같아요. 마땅해요. 할래요. 저희가 대구 출신은 순위는 순위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위는 뭐 다른 유명 인기 방송에 비하면 터무니없지만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법조인 분들, 정작 동료 변호사님이시고 국민TV를 듣는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들이 국민TV를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현직 판사님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법조 내부에서 이 방송을 같이 체크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적으로나 양쪽으로 평가하는 거 이상의 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예, 개편을 담당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참조해 사실은 주십시오. 이 말씀은 네.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민TV 고위층께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 네. 지금 막, 아니, 누구시, 저희 진짜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는데, 진짜. 예. 이 모습을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진짜 감동 받을 거예요. 저 바캉스하고 왔는데. 자, 목소리로 슬그머니 끼어드셨는데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박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지금,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너 가끔 진짜- 보니까 박수도. 박수도 받네, 진짜. 제 작전이죠. 식사도 못 하시고 뛰어오신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예. 그 공식 면담 요청을 좀 가족분들이 해서 정무수석을 만나는데 배석하러 갔다가 정무수석이 지금 네. 누구죠? 조윤선? 예, 변호사는 끼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머. 지도 변호사면서. 밖에 있다가 윤선? 윤선. 근데 그게 맞습니다. 또 김현장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그런가 봅니다. 뭐, 김현장 출신만 끼워주는 변호사도. 아니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군요. 박주민 변호사님이 두려웠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이 변호사 정도는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은근히 사감이 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방송인께서. 아니에요. 그러게. 오히려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인데,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또는 고위직 행정관료들하고 얘기하는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분이 오늘 들어가신 위원장님하고 수석부위원장님 모두 단식 5일째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단식을 전문적으로 여러 번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반인 분들이 생전 처음 단식을 하신 분이 5일째 단식하신 분이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전달하기가 쉽진 않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정작 그런 대화 끝에 항상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네. 어떤 자리에 협상을 하더라도 조력을 충분히 받고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테이블의 결과는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는 그렇게 신뢰감 있는 자가 동석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떠나오시면서도 굉장히 여러모로 신경 쓰이시고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 나오시면서 이제 나오신 거 다 봤고요. 예. 안에서 나누신 말씀 다 들어봤는데 네네.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잘 얘기하셨고 뭐 몇 가지 이제 대통령님에게 전달해 달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정무수석 얘기로는 대통령님도 유가족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동일한 마음. 예. 그냥 동일한 마음만 갖고 있어요. 말뱅이 없는 그냥 동일한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대통령님도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냐 특별법이 그런 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신경 쓰느라 그런 것 같다. 예, 그래서 여론이 좀 더 탓이에요? 국회 탓이군요. 여론 탓이겠죠. 여론 정확히 탓. 얘기하면. 여론 네. 탓이군요. 예, 그래서
여론이 좀 제대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여론이. 그걸 그러면은 이제 종용하시는 건가? 책동하시는 건가? 청와대에서 국민의 이제 집회와 시위 등의 본격적인 어떤 반란을 책동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식으시면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예.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얘기나 또는 특별법에 관련된 각종 마타도들을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다. 기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마타도로 이 판을 지저분하게 만들려는 사람들하고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효진 PD님께서 게시판에 저희 현장 사진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옳지 않아요. 아니, 옳지 청취자분이 원하셨어요. 이런 방식, 예전에 우리 로즈 PD님 계실 때는 그분이 이제 뽀샵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최종 올리기 전에 저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올리셨는데, 사진이면 되겠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저희가 지금 르포 촬영 중도 아니고, 여기가 청와대입니까, 여기가? 생생하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것도 저를 제일 앞에다 두시고, 네. 정말. 아니, 데모 달리면 제 탈모가 점점 심해진다는, 아니면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탈모. 예. 역시 제가 뭐라 드릴 말씀, 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역시 생방에 세 사람이 모이니까. 네. 아현 방송이 활기를 띠는군요. 근데 알맹이는 점점 더 없어져가고. 알맹이는 없어져요. 예전에는 이슈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진지해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문제였는데. 언제 또 알맹이를 저희 혹시 오다가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주인 변호사님 사라지신 동안 새로운 포맷으로 이 방송을 열었어요. 봤어요. 네. 네. 너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김효진 PD님께서 내용을 좀 채워주시려고. 예리한데요? 방송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잘 알지? 역시 공부의 신은 다르네요. 네. 아이고, 참. 그래도, 저희 꽤나 했어요. 원고들 보면, 아나운서들은 이 원고 가지고 띄워쓰기부터 시작해 몇 번을 막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게, 39개. 박변은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쉿. 곧 알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내가 진짜, 대구에서는 그런답니다. 이 대구에서 들으시는 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대구에서 실제로 39 내지 39를 39개라고 실제로 어법을 쓰시는지. 예. 첫 번째 이슈는 뭐죠? 역시 전문 방송이다.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방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청와대 앞에 있다 오셨으니까 예. 관련된 얘기 이제 막 조금 들었는데요. 시작한 김에 저희 이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그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예.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일단은 현재까지 정리된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여야 간에 이제 정리된 쟁점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부터 네 번째 쟁점까지는 모두 다 어떤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조사 방법으로. 그 다음에 특사경의 권한을 조사관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주장한 것처럼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상임위원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4가지 쟁점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가지 쟁점 중에 사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라고 따지긴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 즉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권한을 줘도 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3을 주장하면서 3분의 2 이상 의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663이라고 하면은 야, 시민, 가족 추천. 가족 추천이 3명밖에 안 돼. 예. 그것뿐만 아니라 3분의 2를 요구하기 때문에 10명이 돼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가족 추천된 3명이 모두 다 힘을 합쳐도 새누리당이 아니 무슨 개헌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탄핵도 있죠. 3분의 2고 그런데. 어떤
것이든 이제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저희들이 많이 가하자 지금 뭐 이걸 약간 변동시키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산부 요인들이 추천한 형태로 추천 인원들 넣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맞죠. 지금 이제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숫자를 그런 식으로 늘려봤자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쟁점이 지금 하나 되고 있고요. 조사 방법으로 청문회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동행명령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지금 말로는 청문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청문회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청문회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라 거의 공청회 수준의 의견을 듣는 수준의 집담회 수준의 청문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툼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사경의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특사경이라고 하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 예, 근데 특수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네. 관세청 공무원에게 특사경의 권한을 주면은 관세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공무원은 무단 벌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산림법 대해서만 위반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사경의 권한을 조사관들에게 부여하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가족안은 상임위원 중에 한 명에게 아예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쭉 스펙트럼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형성돼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걸 결국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도 가족들 마음, 국민들 마음 같지 않다는 판단밖에 못 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은 되는지 지금 납득이 안 특사경이나 그 검사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흔든다. 왜 흔드냐 그러면 잘 얘기를 못 해요. 근데 흔든다 그럽니다. 이게 뭐 고스톱판에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흔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시작하십니다. 네. 예. 사실 그 그런 이유에 것도-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서 기껏해야 하는 얘기가 경찰은 경찰청에 소속돼야 되고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돼야 되는데 이건 별도로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특별검사를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 특별검사가 검찰청 소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 공감하고 그렇죠. 있죠. 예. 특사경이 뭐 경찰청 소속입니까?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공무원들이나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법체계를 흔든다라는 이상한 논리, 전례가 없었다는 이상한 논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운 그러니까 건지.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유가족분들은 이게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 전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불똥이 튀는 거를 철저하게 차단해보겠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새누리당은 모양새 있게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 활동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구성에서부터 권한까지 하여튼 심어놓겠다는 거고 이제 그 의도를 간파한 우리 유가족분들과 박주민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본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나가겠다는 게 지금 그 교착 상태에 지금 사실은 그 국면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로 해결하면 안 되느냐가 여야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검사와 연결하거나 검찰청장이 지목하는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검사의 지위와 권한까지 가져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예,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청와대나 검찰조차도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진상규명을 맡기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의 안에 따른 방식으로 가족들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검사보다도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적인 검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밝혀진 바인데 4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동선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기춘이 국회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4월 16일 날 오전에 대통령 어디 있었냐.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모른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거나 대통령 동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면과 유선상으로만 보고를 올렸다라고 김기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실제로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청와대가 해줘야 될 일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부 부처 하나의 입장에서 어디서 화재가 났다. 그런 거는 소방방재청 혹은 행정안전부가 충분히 지금 안전행정부가 다시 바뀌었나요? 네, 다시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바꿨다가 다시 명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충분히 한 개 부처가 소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I 이번에 또 조원진이 AI에 비유를 했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출입금지를 시키고 살처분을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이라든지 군부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처가 한 개 부처 농림부라든지 이것만으로 안 되고 경찰청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라든지 군을 관장하는 국방부 이런 도움들 여러 개의 부처들이 관장할 때 개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상급단위 총리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한 개 부처가 독립된 수평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들끼리 그게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정부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 있어서는 총리실은 허수아비예요. 책임 총리제에 약속했지만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정호원이 나서가지고 어떤 장관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월호가 이제 무너져 간다, 침몰해 간다라는 그런 보고가 아침부터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따져봐도 학생들 수학여행 갔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할, 그 다음에 지금 배가 침몰해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뭐 진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안전행정부 이런 재난 문제라면 또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상호 간의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율을 하고 신속하게 임명을 고조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통령이 동선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조차 그 얘기를 못한다. 저는 문제의 시발이 그러니까 그 청해진에 온 유병헌 뭐 지금 잡으려고 현안이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정경유착해가지고 배가 그렇게 평형수도 버리고 갔던 상황까지는 그건 규명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네. 하지만 그게 배가 무너져 가면서 정말 청와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해서 협조들을 원활하게 하는 순간부터는 청와대가 피라미드 꼭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 비서실장도 모른다. 이거는 이번에 이 대책위가 어떤 식으로 꾸려지든 간에 핵심적인 수사에 저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밝혀진 바지만 그때 오후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중대본에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워딩이 있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못 구하냐.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때 있는데. 안행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했더니 박근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가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춘은 나와가지고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박근혜는 아무런 보고를 못 받은 거죠. 보고를 받았더라도 박근혜가 그것을 해독할 능력이 없든가. 와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나와서 배 안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상황인데 오후에 와가지고 사고 난 지 8시간인가 지나가지고 중대본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노란 조끼 입었는데 못 구하나요? 아, 학생들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라고 했다는 말 자체가 저는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바로 그런 점들을 새누리당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불똥이 튀는 거를 그 새누리당은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최근에 보도된 바지만 뉴스타파에서 4월 16일 날 바다와 경제라는 그 해운조합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뭐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황우여라든지 이런 여러 그 유력 정치인들,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었다. 뭐 이런 사진들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도 잘 붙이네요. 바다와 경제. 예, 이런저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의회가 통제하는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반면에 이런 어떤 그 가족들의 요구나 국민의 요구를 누르기 위해서 굉장한 마타도들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타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그 헛소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의사상자 지정을 원하고 있다. 법률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학 특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대한 배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너무 억울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사상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대한변협에 의뢰해서 만든 법안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의사상자라는 부분이 초기에 이 가족분들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하신 차원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죽음이 좀 이 사회를 바꾸는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려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의사상자라는 게 있다던데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상자는 관련 법이 있죠. 그 법에 따르면은 포상금과 훈장 수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포상이나 훈장 수여를 바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온 적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리된 내용이 가족법에 이 4월 16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고 매년 기리는 추모 사업을 한다. 추모 어떤 행사를 한다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가족들이 바란 거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했냐. 의사상자란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또.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봐도 그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아니라 그냥 단어만 그렇게 쓰고 똑같이 추모하고 기린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보들이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TF, 특별법에 관련된 양당 TF가 시작할 무렵에 새정치민주연합에다가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사상자란 단어가 혼란을 주니까 너희 법안에서 빼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꿔라라고 전달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때 소방관들이 수백 명 죽어요. 무너질 거 알면서도 소방관들이 다 들어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방관들을 기리는 단어로 히어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면 적당한 말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적당한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의사상자라는 말을 쓴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보같이. 그게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누군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한마디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오를 가족분들인데 굉장히 차분한 대응이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정치인들보다 훨씬 나은데요. 좀 지금 미묘한 성까지.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또 흐름을 끊는다고 이재정 변호사님 혼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박주민 변호사님 점잖으셔가지고 바보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면 민폐 끼치는 빙충이들 같아요. 새정년. 아니 이번에 뭐 재보궐 과정에서 공천 문제는 뭐 오늘 뭐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뭘 잘하지를 못하면 이런 거라도 아니 주문하는 거라도 좀 따박따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잘해갖고 점수는
못 따더라도 그러면 사고는 치고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짓도 없이 밥만 축내고 뭐하는 그러려고 무슨 127석씩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멍청한 새끼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대학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학 특례에 대해서 유은혜법이 야당의 당론이었다. 그걸 가지고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저희 가족들은 기간 보고가 진행되는 그때까지도 몰랐었어요. 국정조사.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보도가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 그걸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를 보도가 된 것을 보고 16일이었나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고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이해를 구한 적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도움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따져 물으니까. 그래서 이 보도가 난 다음 날 경기도 교육청의 인수위 쪽에 계신 분들, 인수위 쪽에 계신 분들이죠. 왜냐면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수위 쪽에 있는 분들 불러다가 가족들이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끼리 설명 한 번도 없이 양해 한 번도 구한 적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상규명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발목을 잡느냐. 진상규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밝혀내고 진짜 이 아이들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고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국민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뭐 밥 주면 고맙다고 하는 뭐 이런 동물들하고 비슷한 놈들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격하게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 유경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유능과 무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능 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능력들을 못 갖는 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내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도 아닌 걸 막 퍼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다른 방식의 마타도로 왜곡되고 그래서 다른 식의 발목 잡는 이슈가 돼버린 형국이니까 가족들의 그런 말씀들이 응당 또 해들어도 전 조칸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한 가운데 전체를 전망하고 계신 것 그게 같아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유가족들의 뜻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특례 입학이든 의사상자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좋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마다한다. 그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사고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는지에 대한 오로지 진실들을 규명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자. 저는 거기에 유가족들의 의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그 청취자분께서 게시판에 야당 욕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사실은 이번 사고가 만약에 이번 사고에 있어서 처리의 방향들을 그렇게 해서 죽어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무슨 금전적 보상하고 무슨 특례 입학해주고 의사상자로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 사고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2의 제3의 세월호는 또 나오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의 목소리가 이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것이 저는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분들은 이 문제가 자기 가족들의 슬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의 질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굉장히 공익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금전적 보상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로 본질을 흐리지 마라. 그러면 새누리당이야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처럼 저런 지랄들을 떨더라도 그 문제 유가족분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본질을 야당이라도 바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무능한 건지 멍청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그런 의사에 합세해가지고 이 사태를 위야무야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내려고 하는 그 의도에 야당이 저는 앞장서서 그런 의도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의 무능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담아서 나라의 틀을 고칠 건 고쳐 나가고 공동체를 튼튼히 해 나가는 게 그게 정치의 본령이고 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 일당 독재 체제, 지역 감정 체제로 묶인 체제 사실상의 수혜자이고 거기에 동조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생해서 알량한 기득권들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길들여진 그런 버리지 못한 체질들이 이런 식의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나타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도움되는 행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사태에서도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공실 변호사님 새정년 얘기하거나 야당 얘기할 때 더 목소리가 높아지시는데 그만큼 기대하고 동지이자 우리가 또 의지할 곳은 그곳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댓글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조금 한번 볼까요? 인천 달봉님이 올려주신 그 시위 사진인데, 엄마 부대 봉사단, 나라 지킴이, 무슨 탈북 여성회 뭐 이런 데서, 아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이 의사자라니요. 하면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마음인가요, 이분들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 말을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전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족분들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지금 7일째 농성 중이잖아요. 단식하고 계시죠? 단식은 5일째예요. 5일째. 예. 저도 지금 계속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걸 다 걸겠다 그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에 모든 걸 다 걸겠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한 말이죠.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으니 직을 거시든지 의원직을 거시든지 당대표 직을 거시든지 걸고 정말 그런 결기 느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이 만약에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도 안 보여준다면 사실 공연불 한 거잖아요. 우리 안철수 의원님 새정치 얘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정치적 수사로 얘기하셨을까요? 제대로 걸고 보여주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약속을 지켜달라. 가족들이 지금 믿고 의지할 곳 몇 군데 없고요. 국민 그다음에 야당이겠죠. 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막대한 배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딱 저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농성 한 3일째인가 4일째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부럽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얼마나 참.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럽습니까? 등골이 소름이 탁 돋는 전곡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십니다. 조금 심한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당신 아이 진도에 묻고 우리가 지금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가져가라. 단 내 아이는 돌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배보상을 논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나 아니면 안산에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분들의 지금 생활은 지옥이에요.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정말 지옥이고요. 어젠가 어머님 한 분이 또 수면제를 드셨죠. 배보상 받아서 즐거울 분들이 그 배보상 받을 거 기대하면서 즐겁게 지내셔야 되는데 왜 수면제를 드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아이가 그렇게 눈 뜨고 죽는 것을 봤을 때 돈을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진짜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예. 있다면. 그 박주인 변호사님 평소에도 말씀이 이렇게 말톤이 되게 낮으신 분인데 지금 유난히 말톤이 더 가라앉아 계신데 그 안에 떨리는 분노가 느껴지고 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경우가 있네요. 전 어버이 연합 분들 있잖아요. 예. 도대체 누구의 어버이인지 궁금해요. 도대체 제 부모님이 그러실까 정말 두렵습니다. 제 부모님 그러지 않으시고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독일 국민이지만 그 국민들을 이끌고 세계의 평화 그리고 유대인의 인종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히틀러였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대학살들을 또 반성하고 신나치의 부활을 또 독일 국민들이 경계하게 했던 것도 역시 독일의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험한 돌팔매를 던지게끔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성정이 각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정치가 특히 새누리당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행태가 저는 무엇보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들이 더 강팍해지지 않게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국가의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이든 배상이든 네. 하는 절차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진짜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럽냐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언제 나라에 목숨을 바쳤냐 하는 식으로 가갖고 깽판을 치고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자식들이 그렇게 물속에 수장되면 그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갖고 그랬을 때 그럴지 그런 것들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게시판에도 그런 감정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주셨고요. 아까 조금 전, 좀 한 10여 분 전에 올라온 글인데, 물끄러미님이 그 카톡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 65세신데 친구분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자 선정이랑 엄청난 돈을 요구하니 절대 서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화가 나서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 사실의 정확성을 알려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도 짚고 싶어요. 최근에 저도 저희 친척 고모님께서 우리 카톡방에 돌고 있는 얘기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다 대구를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긴 한데 어머님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시작하고 다른 기능은 이용 못하지만 공짜로 문자 보낸다고 해서 카톡 기능은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공략하는 이런 식의 요약된 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돌고 돌아요. 맞아요. 그게 좀 이제 저희 젊은 친구들의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런 글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간 의도가 느껴지는 저는 어디선가 또 조작적으로 이런 글들을 생산해내면서 이런 마타도를 조작하고 있지 않나는 의혹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SNS를 취합하고 조합하고 하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사해서 그 카톡으로 퍼나르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세월호 마타도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마타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진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민들하고 뭔가 좀 같이 하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끼리 SNS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데 하여튼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약간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 꼭 잡고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또 이제 뭐 이 방송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박 변호사님은 가족분들 계신 곳으로 가시나요? 거의 요새 상근을 하고 계시죠?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금 상근한 지는 꽤 됐고요. 꽤 됐고 거의 지금 안산으로 출근해서 안산에서 퇴근하다가 지금 예. 국회에 오셨기 때문에 국회로 출근했다가 그래서 서울에 계실 수 있어요. 예. 서울에서 뵙네요. 이거 뭐 이제 잠시 1부 마치기 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아까 제가 39라고 했나요? 39개? 39개라고 39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표준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대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대구나 경상도 분들 제보 부탁한다고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수많은 대구 경북 거주자들, 그리고 심지어 부산 거주자까지,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해주시네요. 이재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재용 변호사님 댓글 알바단 언제 또 조직 아니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저를 추앙해 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이광철, 이재정, 그리고 박주민이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따라하지 마요. 따라쟁이. 2부의 포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성우가 하는 멘트를 차용하셨네요. 그렇게 시켰잖아요. 사용하셨네요가 아니라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하란다고 또 하나. 아유, 귀여우셔들, 우리 오빠들. 예. 이런 변이 있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 간추린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2부에서는 부산지검 현직 검사였던 부부장 검사였던 이영상 검사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 검찰청법은 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편법이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이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검사로 임용해 주는 거죠. 그런 편법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런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예, 이 문제가 이제 갖고 있는 함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박근혜 집권 이후에 사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한마디로 간명하게 정리해 주신 적이 있는데, 박근혜 공약집의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었어요. 노회찬 의원이 잇따른 공약 파기돼서 약속을 바꾸는 세상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공약 파기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대선 때 했던 약속들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하나도 안 지키고 있죠. 줄줄이 다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초노령연금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겠다는 약속 네. 안 지켜갖고 또 진영 복지부 장관 또 그만두는 파동도 있었고요. 전시작전권 2015년도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받겠다는 약속도 다 뻥으로 돌아갔고요. 네. 뭐 그다음에 그 소득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 뭐 그것들도 이미 거짓말로 다 판명이 났고 뭐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도
뻥이 됐죠. 그때 지금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그 TV 대선 토론, 그 TV 토론 할 때 4대 중증에서 그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거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제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것도 뭐 다 이미 뻥으로 다 이미 밝혀졌고 그다음에 뭐 군복무기간 단축한다는 것도 다 뻥이 됐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사실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함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가 약속 아까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결국은 이 청와대 검사를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놓지 않고 검찰의 영향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기관 파견을 활용해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바로 그 말이네요. 예. 지난해 3월, 2013년 3월이죠. 현직 검사였던 그 민정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왔었어요. 그때 이제 여론이, 공약 파기 아니냐 비판을 하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비서관이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약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 비서관 지금 어디 계시냐. 검찰에 재임용돼서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임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만 해도 정권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사실 이제 군대라고 하는 물리력이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강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해가지고 광주에서 막 그 피해 학살을 일으키니까 다들 벌벌벌 떨었죠. 예. 그 전두환의 위세가 얼마만큼 센 거였냐면 사실 8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이 100명이 안 됐잖아요. 네. 연수원 기수로 지금 12기, 사법시험 기수로 22회. 근데 81년도에 전두환이 80년에 광주항쟁을 집권해가지고 그냥 사법시험 이렇게 조금 뽑아 늘려 해가지고 100명에서 300명으로 81년부터 뽑았잖아요. 그때 그 기득권 집단 중에 최고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찍소리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100명? 300명? 지금 같으면 아마 변호사들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법원, 검찰 할 거 없이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철권 통치의 기간들을 지나서 이제 합법성,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춰가지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집권한 정부들이 이제 그 이전처럼 그런 공권력, 그러니까 물리력에 의존해서 통치할 수 없는 결국 이제 법에 의해서 통치하면서 이 검찰권 자체가 크게 진짜 통치의 기반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이 검찰권을 가지고 정적들 막 겁주고 반대 세력 겁주고 뻑하면 사정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활용을 하면서 또 검찰도 거기에 또 호응해가지고 자기 조직의 힘을 키우고 또 그래서 임기 중에 힘 있을 때는 물어 하면 가서 왕 하고 물고 또 임기 말에는 또 힘 빠진 권력도 물어 뜯고 그런 아주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검찰권을 좀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도 검찰을 통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어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형성되었었고 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이런 검찰의 좀 파견 같은 걸 받지 않겠다,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손바닥 거짓말을 딱 해버리고 여전히 검사를 그것도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했답니다. 특수수사의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급으로 보내달라. 이건 파견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표시켜서 그 사표를 수리하고 가면 개인 차원의 컨택이지만
아니 색깔 종류 딱 골라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오더 받아가지고 사표 제출케 하고 이건 파견이죠. 가장한 파견이죠. 파견.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44조의 2에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도 사실은 그런 검찰권이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검찰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식의 그런 파견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의 농가로 장난을 치면서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이 거짓말 시리즈 중에서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라든지 맞춤형 뭐 반값 등록금과 같이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거짓말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일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사유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 권력의 어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국가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브레이크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국가 전체를 또 하나의 세월호로 지금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좀 그만해 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 것들 왜 대통령직을 그만해 주셔야 돼? 이런 하야 요구하는 행위를 이런 행위를 좀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아니 방금 박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예. 그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민정수석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정기관 아니냐. 그러면 이제 법률가가 필요하고 특히 검사 출신의 법률가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파견과 진배 없는 방식으로 그 직을 유지한다는 신뢰하에 청와대에 잠깐 다녀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는 검찰은 파견 나가 있는 그 사람을 내 식구라고 보는 거고. 네. 예, 그런 소통 창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들. 세월호 이렇게 저기 하면서 무능덩어리에 거짓말쟁이에 도대체 잘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이 정권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경영기관. 이건 되게 잘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예. 지금 이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식구처럼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게 뭐냐면 검찰이요. 그렇게 청와대가 이 파견 검사를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권이 검찰을 니네 이제 우리가 니네 이렇게 종부리도 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서 니네 위상과 정체성을 한번 찾아봐.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젖먹이가 엄마 젖을 뗀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실은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비극 자체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싹 탔다고 하는 분석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검찰이 이 정권의 이런 자기네들이 정권을 지킨다, 혹은 정권에 자기가 이렇게 긴밀한 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했고 장소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청와대 파견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청와대 파견 가신 분 이제 물론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끝내고 다시 가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표 쓰고 이제 돌아가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해서 그만두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당연히 가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권력의 동향에 촉수가 민감한 게 검찰 조직이거든요. 근데 막말로 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대통령 뭐 하십니까? 요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다른 정부 조직들은 다 청와대 파견을 보냅니다. 뭐 경찰도 이렇게 가서 아마 총경급이 가가지고 치안비서실에 민정비서관에 경찰들 파견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 군도 마찬가지고 외교부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부처가 다 파견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하고 청와대 이 조율을 합니다. 다 행정관 정도로 해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각 수석실하고
부처의 이해관계들도 조율하고 내밀한 것들도 장관에게 직접 전하고 또 대통령의 의지도 전하고 또 그러면서 또 부처의 또 민원 해결 창구도 하고 그래서 그 부처의 에이스급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을. 예. 그리고 거기 갔다 와 다시 부처로 복귀하면 당연히 승승장구를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현행법상 검찰만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까 검찰청법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야 검찰 니네 권력이나 이런데 저기 하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하라는 국민의 국민들의 요구죠. 의사가 있어 예.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요즘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야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권만 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좋아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속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이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인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고 사실은 비판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검찰이 권력의 핵심에 닿아 있다고 스스로 자족하지 말고 지금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정체감은 그건 것 같네요. 권력의 권력의 개로서 자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철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국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그쵸, 전시작전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맞아.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네. 군과 검찰이 미국 밑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뭔가 자기의 존재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 같은 구조의 정체감. 왜 자꾸 욕구인가 미국 밑에서 봐요. 나를 빼내려고 하나. 이렇게. 그런 건가요? 나는 미국이 좋은데. 좋은데. 그렇죠.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어야 이렇게 안온한 마음에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도 그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벗어나야만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시도했던 게 이제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참여정부였는데 그런 속에서 사실은 참여정부하고의 정서적 갈등들이 사실은 거기서 싹트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공무원, 국회의원도 국민의 국회의원 별로 안 좋나 봐요. 그냥 국회의원, 그냥 공무원 이게 더 좋은가 봐요. 검찰도 국민의 검찰보다는 그냥 검찰 또는 대통령의 검찰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윗사람들 눈치 보기에 너무 여념이 없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다. 우리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모시는 거다. 이런 냄새가 팍팍 풍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냐 하면 겉으로는 수긍한 척하면서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는 뭔가 국민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검찰도 국민의 검찰이라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요? 네? 뭔가 대통령의 검찰이라고 해야 자기가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박주민,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그럼 제가 죽었습니까? 전 항상 신체 발견되는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안 나오셨잖아요. 정말 아니 진짜 박준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정말 활기를 떠요. 여기저기서 먹을 거 뜯어가시면서 왜 혼자 먹고 계신지 옆에 임산부도 있는데 트로픽 하나는 혼자만 먹고 들어오시면 샌드위치 샀는데 이걸 그래요? 같이 주더라고요. 1+1인가요? 네, 1+1. 야, 그래도 임산부는 여러분들 먹여 살리겠다고 낑낑대면서 커피에 머핀에 이렇게 사들고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갖다 먹이고 있는데 네. 혼자 야금야금 까잡수고 계시니까 조금 아니 그 까잡수른다는 말도 그 저긴가요? 대구 지방에서는 표준어인가요? 제 말이에요. 아니 약간 제 말이에요. 39명은 정말 좀 네. 아이 그만하세요. 그 정도의 단점은 보여드려야 제가 인간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끔 네. 그런 실수합니다. 그 게시판에 지금 우리 다크 신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사례를 쭉 올려주셨어요. 와 정말 참 대단하네요. 이거 누가 정리한 걸까요? 이런 걸 정리하시는 분들도 참 이거 한 번만 몇 가지만 좀 읽어주세요. 네. 예. 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한 거 뻥.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뻥.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50만 원으로 인하 뻥. 무상보육 시행 뻥.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뻥. 그다음에 국민의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근데 철도 민영화 추진했다가 지난번에 국민들한테 개박살 나고 지금 또 숨고르면서 짱 보고 계시죠. 뻥.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뻥.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뻥.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 이것도 뻥이네요. 야, 참. 학급당 학생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뻥.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뻥.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뻥.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뻥.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뻥. 중증장애인 활동중 24시간 보장 뻥.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뻥.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뻥.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시작 정권 2015년에 또 한수 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했던 거죠.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공약을 체크해가면서, 이건 언제 파기해야 될까? 오늘 파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계획만 서 계신 거야. 네, 그 계획만 서 계신 거야. 야, 안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또 올려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참, 굉장히 참, 우리 SNS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창의적이신 분이고,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이런 게 보면 참 제야의 고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물끄러미 님이 이재용 변호사님이 유부녀셨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모르군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고 다니셔도 됩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저 법적으로? 아직 법적으로 미혼입니다. 법적으로? 예. 네. 옛날에 미혼을 가르는 법무부 장관이 미혼이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혼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 예? 예. 아니, 네, 정말 박주민 변호사님 좀 분발해 주세요. 이광철 변호사님 저런 얘기 못 하시도록 마이크 좀 뺏어 주시고요.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이광철 변호사님과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이슈에 폭 빠져서 우리 정말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청취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의 가끔 그런 재기발랄, 나이에 맞지 않는 재기발랄한 유머가 꼭 필요합니다. 수준 높은 유머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분발을 해보도록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네. 박 변호사님, 세월호 사건 말고도 또 하고 있는 사건들 있으시죠? 세월호. 워낙 또 집시법 전문 변호사님이시고. 말고 한 사건.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집시법 야간 시위 위원이, 한정위원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대법원이 일부 위원으로 받아들여서. 안 계실 때 저희가 썰을 풀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실은. 충분히 두 분이 얘기해 주셨겠죠. 대법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법원은 왜 그러죠? 미쳤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가 좀 재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님 예전에 지금처럼 세월호 문제 결합하시기 전에는 집회 전문 시위 전문 변호사 이렇게 전문 시변 예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듣곤 했는데 지난주에도 안 계시기도 해서 또 관련된 사건들이나 뭐 진행하고 계시는 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 또 2부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이슈 간단하게 다뤄본 걸로 오늘 근데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야간 시위와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중단돼 있던 재판이 재개되었다는 저희도 폭탄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갖고요. 지금 저희 8월달에 지금 벌써 3건 기일이 잡혀가지고 한 4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금 의뢰인분들 저 의뢰인들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님께서 판사님이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당사자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전화번호도 모르시냐 그래서 혹시 재판 계류 중이신 분들 담당 변호사 혹시 연락 꼭 하셔가지고 진행상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민변 변호사님들이 처리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저도 지금 몇십 분이나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재정 변호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8년 당시에 이재정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던 분 법무법인 동화로 전화 주세요. 연락처 바뀐 분들요.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저도 지금 법무법인 자체가 바뀌어서요. 법무법인 20 검색해서 연락 주세요. 한결에서 20으로. 예, 우리 변호사님들 남은 다음 주까지도 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정의의 사도로서 열심히 누비시다가 또 현장에서 다 뵐 수 있는 거죠. 3변이 다시 뵙겠습니다.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 가지고 박 변호사님 다시 와주시고요. 파이팅!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이런 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